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진명이 아니라는데 라는 영상을 올리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동의한다는 분도 있고 나무라는 분도 있고 실망하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은 고민정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도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기에 역행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해 비판하시는 말씀 대부분은 반개혁 성향을 이야기하시면서 언론개혁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언론개혁 법안을 거론하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 역시 언론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았지만 언론중재법은 야당과 언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에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반대인지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는 신중론인지 판단은 듣는 사람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당내 정치 상황은 논쟁거리와 발언 하나하나에 매우 민감하던 시기였고 발언하는 사람이 어떤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경계심이 크던 시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이재명 의원과 캠프에서는 언론 법안 처리에 적극 찬성했고 기레기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했습니다.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라 반대 혹은 신중론은 당연히 상당한 욕을 먹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경우 2020년 총선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실관계 때문에 당연히 이낙연 캠프로 합류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던 때이기도 했죠. 2020년 총선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한두 명을 지목해서 후원회장을 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장을 해달라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 40여 명 이상의 요청을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지금은 친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당시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고민정 의원은 2020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도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특정 캠프에 가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그리 많지 않은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신들과 운명 공동체였던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갈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는 공격을 받아도 대선 때도 그런 모습이 적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에는 더욱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의원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고민정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신의를 지키고 있는 의원이고 지금도 모든 사안에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수박을 대표하는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여야를 포함해서 차기 주자로 대세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어 미진했던 개혁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민주당을 일신에 주길 바라는 마음까지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일신하는 방법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갈린다. 바꿔 말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국회로 돌아온 5선 의원이 된 이낙연 전 총리와 궁금TV가 사는 곳에서 당선된 30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개혁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결과도 내지 못했고 명확한 전략 전술도 없이 덤비다가 여론만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남발하면서 개혁 동력을 떨어뜨렸고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파해법을 무산시키고
통신비 2만원씩 전국민에 지원하자는 허튼 짓을 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 88%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원하지 않고 고립시키는 등 민주당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계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당내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뭐 저런 놈들이 있나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당내 개혁 대상이라 대체로 말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개혁이란 것이 올바른 흐름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인식의 변화가 중점인지 이들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쳐내버리는 제거가 중점인지에서 아마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2020년 1월 13일까지 최장수 총리를 하다가 총리직을 그만두었을 때 차기 대권주자로서 대세였을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지원까지 받는 모습이니 이낙연 전 총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단숨에 민주당 내 최대 계파 수장이 되었고 당의 4.15 총선에서 총선을 이끌며 대승을 이뤄냈고 종로에 출마해서 본인도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99석 중 169석이라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과반을 넘겨 제1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으며 이낙연 전 총리는 당내 기반을 더욱 다질 목적으로 당 대표에 출마하는데 개표 결과를 보면 2등을 했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무려 39%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당선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전성기였고 이후부터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2021년 3월 9일에 대표직에서 퇴임했는데 대표가 될 때와 퇴임할 때 지지율은 상당한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40%를 넘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반면 한자릿수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뚜렷하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위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 요청권과 버금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등을 돌리게 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적 실망감을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 재보선에 이낙연은 지나치게 무리한 수를 두게 됩니다.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서 민주당 기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당규상 후보를 내면 안 되었지만 지지율 회복에 고심하던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억지로 당규를 개정하여 후보를 공천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역사에 남을 대패를 기록하면서 이때 사실상 대권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이낙연 지지율이 40.2%로 압도적 1위였으나 급격히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2021년 중반 이후엔 홍준표에게도 지지율이 밀리면서 한자릿수 군보 후보로 추락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지율 형국이 이렇게 되자 본인의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가다듬는 정성을 쏟는 대신에 이재명을 향한 도가 넘는 흑색선전으로 경선에 승부를 걸었지만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에 패했습니다. 경선에서 패했지만 경선에 불복하면서 찌질함을 보여주었고 대선 지원 유세 또한 즉시 합류하지 않고 간을 볼 만큼 보다가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나마 남은 적마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자 해지를 분명하게 해야 했지만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라는 극심한 분열을 당에 선물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의원을 공격할 그런 빌미만 잔뜩 만들어 놓은 채
대선이 끝나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전 총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낙연 전 총리가 쌓아놓은 똥은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든지 정계를 은퇴하든지 하지 않으면 치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지금 그 모습이 그 싸질러 놓은 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당은 두 가지 큰 힘으로 이끌어지는데 하나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고 다른 하나는 원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당내 지역 조직을 대부분 원내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여론과 정당이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원내 정당 안에서 지연, 학연, 혈연을 중시하는 민족답게 개파라는 것이 당연한 듯 존재하고 속된 말로 줄을 서라는 압력을 모든 의원이 받게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르길 원하고 반대하거나 어떤 우려를 표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수위 조절과 자정 자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능함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든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낙연이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어렵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고 지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상 해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낙연계는 아직도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성남시나 경기도 공무원사회처럼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전달되는 수직구조가 아니고 개인과 계파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낙연계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은 이낙연계가 경계를 풀고 쉽게 다가오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도 우호적인 협력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세력 구도를 살펴보면 이재명계는 많이 포함해도 169명 중에서 40명을 넘기기 어렵고 이들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권의 의원들입니다. 호남권이나 충청권, 경상권으로 묶인 친문이라 불리는 이들과 이낙연계나 정세균계에 속한 의원들이 어림잡아도 3분의 2가 넘는다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성공 여부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화합 정책을 펴면서 개혁과제를 설득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쳐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에게 망하라는 주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였던 2021년 7월 이야기입니다. 당내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사임했지만 이낙연은 여전히 당을 장악한 상태였고 대선 경선이 시작된 때로 각 진영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사개특위와 하반기 국회 운영을 놓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국힘에 법사위를 넘기자는 최대 계파가 된 이낙연계와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소수의 개혁파가 맞서게 되었는데 당시에 법사위를 국힘에 넘기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전 예고도 없이 급하게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반대는 고작 15명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와 재론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의원 중에서도 찬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민주당 내에서 중요 결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강한 민주당,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민주당을 원했지만 진정성이 없던 야당과의 협치나 제대로 살핀 적이 없어 보이는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밀어낼 만큼 반대한 쪽을 지지해야 하는 명분이 찬성한 의원들에게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를 국힘에 넘기자 개혁이 물 건너갔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론은 많이 나빠졌죠. 개혁의 선명성을 잃어버리고 국민이 준 다수라는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국 혼란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여당에 대한 실망감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당내 기반은 약했지만 선명하고 힘있는 지도력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이재명 의원 지지율은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엔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내에서 다수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국을 판단하고 헤쳐나가는 능력에 한계를 보이면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직구조의 관료사회가 아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수직과 수평구조가 묘하게 얽힌 여의도 정치에서 정당을 이끄는 모습을 통해 통치권이 주어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다수의 힘을 가졌던 이낙연은 지금 분위기로 강주가 아니면 정치인으로 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전국을 이끌지 못하고 국힘에 끌려다니다가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인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다수를 가지고도 어려운 것이 정치입니다. 하물며 이재명 의원은 당내 주류도 아니고 최대 계파도 아니고 초선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아낀다면 이재명 의원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 생각하신다면 더구나 요동치는 민심이라는 것밖에 자산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실패가 예견된 쳐내고 배척하라는 요구를 우리 지지자들이 강요해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국민에 보여준 모습은 혼란이었습니다. 허탈할 만큼 입법된 원안은 변질하였고 그마저도 마무리가 안 되는 어설픈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개혁 방안의 실천 의지가 분명하고 전략적 사고로 전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민주당 내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모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끌어안지 못하면 민주당 내에서부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고 이재명 의원은 원대한 꿈을 시작도 못해보고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전락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국민의힘 모습이 수개월 뒤에 민주당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인정해줘야 하는 개혁 명분을 만들고 이건 이재명 의원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국민이 지지할 이유를 잃지 않도록 끝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민주당 전체에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여당도 아닌 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란 흐름에 여당이 적극 동참할 리도 없고 정부가 밀어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언론이 우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엔 국민이 지지해줘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수박들은 싫든 좋든 이재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전국에 변화가 오고 분명하게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지지자들과 조금 다르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 빈수레였는지 유능함을 증명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한때 40%였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이재명 의원은 대성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불편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